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번 고정관념이 생기다 보면은 그 고정관념을 깨기란 여간 쉬운 게 아니죠. 뭐 우파하면은 생각하는 게 뭐 있어요? 뭐 람보르기니, 뭐 이런 슈퍼카, 뭐 금수저, 이런 인식들이 많지만 실제로 어때요? 카니발 타고 다니잖아요. 그것처럼 한 번 고정관념이, 뭔가 한 번 그 이미지가 잘못 씌이면 브랜드든 사람이든 어떤 제품이든 되돌리기 힘듭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마세라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많은 차들을 보잖아요. 뭐 실용적인 차, 가성비 있는 차, 사치적인 뭔가 좀 되게 사치품인 자동차, 뭐 슈퍼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준은 뭐로 나눠요? 대부분 금액으로 나눕니다. 뭐 3, 4천만 원대, 뭐 5, 6천만 원대, 야 좀 뭔가 무리한다고 치면 한 6, 7천만 원까지는 그래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 상황에서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1억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진짜 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걸 왜 사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달라져요. 명품 왜 삽니까? 뭐 명품 신발 뭐 하나 하면 비싸면 뭐 1, 200만 원, 가방 뭐 하나 비싸면 뭐 6, 700, 뭐 에르메스 같은 거 벌팅백 한 거 3천만 원 넘잖아요. 그거 왜 사냐고요. 명품이니까. 이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이런 슈퍼카나 하이엔드 브랜드도 비슷합니다. 이 차를 왜 사야 되는지 사게끔 만드는 게 바로 그 브랜드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차 먹고 싶은데 어디서 알아보지? 뭐 없나? 우파님한테 물어봐야겠다. 문파크, 어쩐 일이야? 신차 할부 구매하고 싶은데 일일이 딜러분 알아보기가 좀 번거로워서 그런데 혹시 괜찮은 딜러분 소개시켜 줄 수 있어요? 바보야, 카랩을 써. 카랩. 불편한 영업 전화 없이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전국의 딜러로부터 비교 견적을 받을 수 있다고. 카랩에서는 신차 카드 캐시백, 자동차 보험, 신차 패키지, 내 차 팔기까지 싹 다 가능하다고. 이번에 티맵 모빌리티와 협력을 통해서 티맵 내 차 사기에도 카랩의 비교 서비스를 이용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신차 용서 카랩, 지금 당장 다운받으세요. 오늘 저희가 가져온 거는 그렉칼레를 가지고 왔어요. 이 그렉칼레, 도로에서 보신 적 있어요? 일단은 저는 이게 마세라티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마세라티가 요즘 힘들어요. 그런데 이 마세라티가 10년 전에, 20년 전에는 이거 진짜 끝발 넘쳤어요. 이탈리아 명차, 누구나 사고 싶어하는 브랜드 마세라티,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막 뭔가 이미지도 많이 안 좋아지고 했지만 이게 지금 다 개선이 되고 있다, 전 생각을 하거든요. 도로에 많이 안 보이는 게 왜 마세라티 이미지를 다시 바꾸는데 영향을 주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아무나 살 수 없는 차, 정말 내가 비싼 돈을 주고 살 만한 가치가 있는 차, 이게 돼야 비싼 차를 살 수 있는 내 지갑이 열린단 말이에요. 도로에 딱 나갔는데 마세라티 이거 복 있는 차 아니야, 이런 인식이 나와야지. 야, 저 차 왜 샀냐, 이런 얘기 들으면 얘 지갑 얼마인 줄 알아요? 얘가 그렉칼레 트로페오라는 모델이에요. 제일 비싼 거 1억 6,809만 원. 사이즈가 지금 마칸급이거든요. 좀 더 이해 쉽게 하면 GV70 있죠, GV70 X3급 사이즈, 딱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나 이 차 도로에서 실제로 보기 굉장히 어려운 차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희소성 하나는 확실하게 가져가는 거죠. 마세라티가 기존을 바꿨어요. 옛날에는 좀 뭔가 엄청 많이 팔고 그냥 막 뭔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막 움직였다면, 지금은 브랜드 가치부터 일단 다시 세우자, 도로에서 보기 힘든 누구나 가지고 싶어하는 차를 다시 만들자 해서 이 시작이 그렉칼레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져온 트로페오예요. 트로페오는 여기 지금 삼지창에 빨간 색깔 이렇게 줄 들어가 있거든요. 요게 트로페오의 상징이죠. 그리고 트로페오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트로페오 레터링에도 빨간 색깔 컬러와 빨간 색깔 캘리퍼가 들어가는 거죠. 물론 이거 카본 세라믹이 아니라 그냥 스틸 브레이크인데 타공 들어간 브레이크예요. 마세라티 지금 로고가 들어있지만 브렘보 6P, 뒤에는 4P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가 세 가지 트림이 있어요. 하나는 그냥 GT 기본 모델이에요. 기본 모델이 한 1억 초반이거든요. 1억. 그리고 이 중간에 모데나가 있어요. 모데나가 한 1억 2천. 그런데 얘네들은 2.0이고 이제 트로페오 가장 상위 얘부터가 이제 V6 6기통 들어간다. 살 거면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어차피 살 거면 저는 트로페오 모델을 사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치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1억에서 1억 6천, 진짜 거진 6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왜 GT나 모데나가 아닌 트로페오를 사라고 이야기를 할까? 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가치를 생각을 합니다. 1억을 만약에 주고 살 거면 그냥 다른 차 보세요. GT나 모데나도 정말 좋지만 이 마세라티라고 하는 이 감성을 느끼기에는 그 두 트림은 제 맛이 안 나요.
2.0을 살 바에는 진짜 그냥 돈 아껴서 X3나 GV70을 가시는 게 어떤가. 그리고 만약에 살 거면 좀 더 돈을 줘서 트로페어를 사세요. 트로페어 같은 경우에는 딱 엔진 봐도 V6, V가 나오잖아. V6의 3.0, 이게 MC20 그때 극찬했었던 그 엔진이 똑같은 게 들어가는데 디튠이 됩니다. MC20는 630마력이고 얘는 530마력이에요. 근데 딱 엔진만 보면, 여러분들 차 사고 나서 사실 본넷 안 열어요. 열에 한 8, 9은 살아생전 내가 스스로 본넷을 열지는 않습니다. 차쟁이들이나 이제 본넷 열어가지고 야 막 이런 거 뭐 여기 막 세차할 때 막 닦고 이러지, 일반적인 사람들은 절대 열지 않아요. 근데 엔진룸을 열어보면 이 차의 특성이 어느 정도 나와요. 스트럿바 있잖아요. 본넷에 이런 스트럿바 거의 안 집어넣습니다. 대부분 그냥 이렇게 사선으로 해가지고 약간 그냥 강성 정도 보강하는 정도만 하지, 엔진 중간에 해가지고 가로지르는 이런 스트럿바 안 집어넣습니다. 근데 왜 들어갈까요? 그러니까 이 차의 성향을 이런 작은 엔진룸, 그러니까 엔진룸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파워드 바이 네튜너, 이 엔진의 이름이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그레칼레가 도로에 많이 안 보이고 디자인도 솔직한 얘기로 쉽게 생기진 않았잖아요. 정말 존재감 있게 생겼어요. 물론 이게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이 봤을 때는 이거 스포티지 아니냐라는 망언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스포티지 아니냐, 혹은 이 주둥이 때문에, 이거 망둥어 아니냐라는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이거 실제로 보면은 되게 그 유효하게 딱 한 번 딱 보면은 그 강렬한 인상이 지워지지가 않아요. 이 그릴 자체가 정말 너무 존재감이 크다 보니까 누가 봐도 저 마세라티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 그릴 자체가 원래 판테온 신전을 떠올리게끔 만들었는데, 이런 희소성이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데는 진짜 큰 역할을 합니다. 판매량에 급급해 하지 말고 우리 브랜드의 정체성부터 확고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 스텝으로 판매량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1억 6천 비싸죠. 근데 마땅하게 경쟁할 수 있는 경쟁 모델이 없어요. 그나마 이 그레칼레가 마칸이랑 비교가 되거든요. 근데 마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EV로 넘어갔기 때문에, 전기차로 넘어갔기 때문에 내연기관에서는 비교할 대상이 없죠. 이래 봐도 530마력의 제로백이 3.8초예요. 물론 옛날에는 그 슈퍼카에 나누던, 그러니까 그 기준이 500마력이 넘어가야 되고 4초 이내면 슈퍼카라고 불렸어요. 요즘에 근데 막 전기차 나오면서 뭐 제로백이 뭐 1.9초 뭐 트레드 막 그 있잖아, 그 모델 S 트레드 막 그런 거라든지, 아이오닉 5M만 해도 뭐 400~500마력 훌쩍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력에 대한 게 좀 약간 좀 감흥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내연기관 기준으로 이 차 다부지고 약간 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슈퍼카에 준하는 성능을 가진 차입니다. 절대 쉽게 볼 수 있는 차는 아닌 거죠. 이런 손잡이도 지금 이게 다 공기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차 자체가 되게 유려해요. 라인 자체가 예쁜 거죠. 보닛 형상부터 헤드램프가 이게 쫙 하나로 연결돼 가지고 뒤에 휀다까지 그냥 쭉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매끈하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이 휀더에 뚫려 있는 이 아가미, 이 마세라티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이 진짜 어떻게 보면 아이덴티티가 요거예요. 90년대나 2000년대 초반대까지 다른 브랜드에서 이거 많이 따라 했습니다. 뭔가 좀 휀더에 구멍 뚫려가지고 뭔가 우리가 스포티하거나 고성능의 이미지를 만들려, 이게 진짜 마세라티 따라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브랜드들은 여기 실제로 구멍이 안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막혀 있어요. 근데 지금 마세라티는 뚫려 있습니다. 이게 야 구멍 그냥 뚫어서 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게 쉽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게 구멍이 뚫리면 이게 공기 역학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물이 새고 뭐 이런 거까지 다 신경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산 단가가 올라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부터, 이 마세라티는 고급 브랜드예요. 이런 브랜드와 이런 차는 이 차를 왜 사야 되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차이기 때문에 이 차를 샀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걸 공감을 해야 돼. 페라리나 람보 샀는데 이 돈 주고 이 차 왜 샀냐 라고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 람보르기니니까 페라리니까 똑같아요. 최상위 모델이기 때문에 카본 파츠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프론트 립도 카본 파츠가 들어가 있죠. 거기에 에어서스는 GT나 모데나 이거 옵션인데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휠도 보시면 21인치가 들어가 있죠. 후면부 디자인도 되게 매끈해요. 테일램프도 보시면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일단 시동을 한번 걸어서 방향지 시등을 지금 보여드릴 텐데, 무빙턴 시그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앞에는 들어가지 않을까, 야. 물론 지금 보면은 전자식입니다. 그러니까 딱 열면은 그냥 딱 열리는 게 아니라 버튼 이제 손잡이를 누르면 그 안에 이제 모터가 작동해서 문을 열어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에어서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고 높이 조절도 당연히 되고 되게 매끈한 라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딱 차를 하나 놓고 보면은 되게 그 라인이 예뻐요. 뭔가 돌고래 같은 느낌? 좀 아쉬운 거는 굳이 와이퍼가 이게 있어야 되나?
이게 진짜 매끈하게 지금 빠져 있어서 물방울이 맺히지 않거든요. 다 흘러내리는데 굳이 이 와이퍼를 여기다 둬야 되나? 만약에 진짜 와이퍼를 할 거면 그냥 히든 와이퍼처럼 안에 숨겨 넣던지 이게 좀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긴 합니다. 테일램프도 블랙 하이그로시로 쭉 이어져 있고 밑에 디피저, 이 카본이죠. 이 비싼 겁니다. 카본으로 다 둘러져 있어요. GT나 모데나는 카본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머플러도 듀얼로 되게 크게 들어가 있죠. 근데 보통 마세라티 하면은 배기음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크게는 총 3가지 배기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물론 모드는 되게 다양하긴 한데 크게 3가지로 보시면 돼요. 하나는 컴포트의 배기음, 그 다음에 스포츠, 마지막으로 코르사를 볼게요. 이게 지금 일반 컴포트 모드거든요. 약간 조용하죠? 다르잖아요. 확실히 달라집니다. 이러니까 제가 트로페오를 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6천만 원의 차이를, 이 감성을, 이 브랜드의 희소성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코르사로 바꾸게 되면 스포츠보다 훨씬 커지죠. 여기가 지금 공도기 때문에 더 크게 했다가는 민폐일 수 있어서 여기까지만 사운드를 들려드리고요. 나머지는 제가 주행을 하면서 들려드릴게요. 팝콘 사운드부터 시작해서 RPM이 좀 더 열리는, 그러니까 가변이 훨씬 더 많이 열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이탈리아 차들이나 이런 명품 혹은 좀 대중에게 쉽게 알려지지 않는 브랜드들은 이 모드에 대한 변화라든지 뭔가 특별한 매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굳이 이걸 설명하지 않아도 이거기 때문에 이 차를 사는구나. 마세라티 그레칼레, 그 다음에 트로페오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물론 지금은 설명을 좀 해야 돼요. 이 차를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트렁크를 보면 이런 거는 좀 멋있는 거 중에 하나. 자, 트렁크 열릴 때도 좀 사운드 들리죠? 메이드 인 이탈리아. 이런 감성. 이탈리아 차다. 이탈리아 차. 사실 이탈리아 차는 뭐뭐 있어요? 저렴한 차가 없어요. 람보르기니, 페라리, 한 성깔 하는 애들이잖아요. 게다가 진짜 색깔이 강한 알파 로메오라는 차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마세라티도 절대 쉬운 브랜드 아닙니다. 근데 트렁크 공간은 생각보다 왜 이렇게 좁지? 이 지금 휠하우스가 휠이 엄청 크고 안에 에어서스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공간을, 휠하우스가 크니까 이 공간을 많이 잡아먹는 거예요. 안쪽에 이렇게 평평하게 수평으로 해가지고 열려있는 게 아니라 이게 안으로 들어가면서 좁아지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 트렁크 공간이 막 그렇게 넓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사실 없는 거죠. 물론 근데 2열 폴딩 다 되고요. 러기지 스크린 있고 이 안쪽에 수납 공간이 조금 있긴 한데 수납 공간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작은 수납 공간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시거잭 하나 있고 LED 등이 있는데 이 차 가지고 수납 공간이 넓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안 되는 거긴 해요. 이 차가 2열의 공간을 되게 활용을 해가지고 막 넓게 타는 차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트를 딱 앉아보면 그 느낌을 알 수 있어요. 시트도 되게 딱딱하고 약간 스포츠 버켓 시트처럼 좀 단단한, 뭔가 내 몸을 잡아주는 이런 느낌이라 2열이 넓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좁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것 때문에 이게 차가 좁아서 못 산다 이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차의 포지션의 크기는 마칸이랑 원래 경쟁을 했습니다. 마칸이 전기차로 넘어갔고 마땅히 대안이 없는 차이기는 해요. 2.0의 GT에 사실 X3랑 비교한다고 해도 X3가 1억이면 M50이기 때문에 2.0의 GT랑 비교가 또 안 돼요. 사실 성능이랑 비교할 거면 M50이 맞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이 공간은 약간 나 이런 차 타는데 뒤에 누구도 태울 수 있어, 그냥 가족들과 함께 탈 수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죠.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여기 2열에 공조기 컨트롤러가 또 따로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소재나 이런 것들도 알칸트라 소재가 또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럽기는 해요. 손이 닿는 이런 부분들이 다 가죽으로 되어 있고, 손잡이 쪽에 보면 뭐 있어요? 문을 여는 게 이렇게 버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뭔가 여러 가지 매력들을 좀 넣어놨어요. 물론 아쉬운 것도 있습니다. 소재가 손이 닿는 부분이 좋기는 한데 우리가 생각했었던 이탈리아 차들, 그러니까 물론 이 가격을 또 이제 감안을 해야 돼요. 얘가 1억 6천이 되게 비싸다고 느낄 수가 있지만 엔진이 일단은 절대 쉬운 엔진이 아니거든요. V6의 3.0에 530마력, 원래 630마력짜리 100마력 디튠해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엔진이 비싼 거고, 그러니까 차 가격이나 또 이런 포지션을 또 생각하면은 이런 소재를 좀 아쉽게 하긴 했어요. 왜냐면 비필러 쪽에 플라스틱이나 이런 게 옛날의 마세라티였다면 이런 소재들을 다 좋은 걸 썼겠죠. 근데 이제 1억 중반에 요 구성을 맞추다 보니까 약간은 이제 현실을 좀 타협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 다음에 보통 이거 생산 공장 막 미국, 멕시코, 중국 많잖아요. 메이드 이탈리아, 이탈리아에서 만든 거다. 그리고 운전석에는 이거 레버 있네요. 이게 방전이 되더라도 운전석에는 요거 레버를 통해서 수동으로 문을 열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실내로 보면 어때요?
뭐 엄청 넓지는 않은데 약간은 좀 시트 자체가 굉장히 딱딱해요. 사모님들이 데일리카로 타는 차로 이야기는 했지만 이 트로페오에 앉으면 되게 딱딱합니다. 시트 자체가 딱딱해요. 레이싱카에 타는 듯한 느낌이라 편안함을 원하는 분들이 이 트로페오 그레칼레를 타면 오히려 좀 이게 뭐야 이게 딱딱해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 차의 성향을 알면 이런 맛에 타는 거지 라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기는 합니다. 뭐 여러가지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런 카본들, 근데 이게 드라이 카본이에요. 그러니까 드라이 카본이 뭐냐면 카본을 이 바깥에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입혀가지고 카본처럼 보일 수 있게.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 최근에 따라하는 국내 브랜드 하나 있죠. 뭐 액템 보면은 카본인 문양이 있네. 근데 그건 카본 필름, 카본처럼 생긴 필름을 붙이는 거고, 얘는 드라이 카본이라서 실제 카본을 여기다가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말에 따라서 그럼 똑같이 그냥 필름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얘는 진짜 카본이 들어간 거고, 걔는 카본처럼 생긴 필름이 들어간 거고 다릅니다. 그 다음에 요게 지금 보면 전자식으로 들어가 있지만 크로노 시계도 사실 레이싱카에 어찌 보면 기본으로 들어가는 옵션들이었는데 전자식으로 이렇게 바뀌었고, 그 다음에 요 고정식 패드 시프트, 이게 사실 이탈리아 차들에는 다 들어가요. 페라리, 람보, 마세라티, 독일 차들은 핸들에 이 패드 시프트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운전하면서 바로 조작하는 거는 핸들에 달려있는 패드 시프트가 좀 더 사용하기 편하지만 반대로 뭔가 이 고정식은 그냥 위치에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냥 취향의 영역인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저는 이런 고정식 이만한 패드 시프트 좋아하거든요. 육안으로 딱 한눈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원래 패드 시프트 자리에 있는 거는 요 엔터테인먼트, 요 사운드라든지 이런 것들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버튼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모드 바꾸는 게 오른쪽에 있죠. 그 다음에 이 중간에 보면 이게 이제 서스펜션의 그 감도를 바꾸는 거거든요. 서스펜션의 감도를 바꾸는 게 이 중간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코르사로 바꾸게 되면 하드 모드로 서스펜션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댐핑 값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근데 이 하드 모드는 코르사에만 됩니다. 조절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스포츠나 일반만 있고, 엔진 스타트 버튼도 이 왼쪽에 있는 거죠. 그럼 사실 되게 고급스러워요. 페달도 메탈 페달로 되어 있고, 드라이브 모드 조절하는 건 여기 있습니다. 게다가 내장재도 뭐 예전에 비해서 뭐 아쉽다라는 이야기는 했지만 뭐 손이 닿는 이런 부분들은 다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어요. 다 가죽으로 들어가 있고, 이 오디오가 소노스 파메르라 그래가지고 이탈리아 명품 오디오 있어요. 일단 GT 모드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주행을 한번 해보죠. 근데 진짜 시트 되게 딱딱하네요. 기본 모드에서도 이 V6에서 느껴져 오는 이 사운드가 좀 느껴져요. 그리고 이 사운드가 우리가 지금 V6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6기통 사운드 느낌이 나요. 일부러 구현을 해놓은 거예요. 6기통이지만 8기통의 사운드를 느낄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세팅을 해놓은 거죠. 자, 근데 일단 이 시트가 되게 딱딱하기 때문에 좀 불편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기본적인 승차감은 굉장히 편합니다. GT나 컴포트 모드로 지금 다니면 일단 에어서스의 이 댐핑 값이 되게 부드러워서 요철이나 노면이 안 좋은 곳을 지나가도 웬만한 친구들은 다 없애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그 에어서스의 승차감 있잖아요. 그런 승차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런데 승차감과 별개로 이 악셀과 브레이크의 이 감도 있죠. 이런 감도들, 그러니까 반응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타이트해요. 기본적인 이 그레칼레 트로페오는 레이싱카의 기본 베이스로 약간 좀 데일리의 플러스 요인을 더한 그런 컴팩트 SUV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색깔이 확실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차를 알고 있는 분들은 굳이 부연 설명할 필요 없이 이 차는 이렇게 타는 거야 라는 걸 이해를 하는데, 이걸 이해를 못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일반 모드에서도 왜 이렇게 좀 약간 그릉그릉하냐,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악셀이 예민해, 이 예민하면 뭐가 불편하냐면 도심에서 탈 때 가다서다 하잖아요. 그럴 때 멀미납니다. 너무 이게 타이트하니까 이 브레이크도 좀 이게 내가 막 팍팍팍 밟는 게 아니라 그냥 살짝 떼고 살짝만 밟아도 팍팍 써요. 악셀도 그냥 밟으면 바로 반응하고 바로 튀어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도심의 데일리로 생각을 했을 때는 살짝 조금은 빡센 느낌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걸 기본적으로 컴포트로 바꾸면 괜찮아집니다. 지금 컴포트에서는 봐봐, 악셀을 똑같이 밟았을 때도 바로바로 반응 안 하고 굉장히 부드럽게 세팅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일반 데일리카로 탈 수 있는 구성이 되는 거죠. 트로페오 하면은 제가 콰트로 포르테 때도 얘기했지만 이게 데일리로 타기에는 좀 빡센 차거든요. 자, 컴포트에서는 이 방지턱을 넘어도 에어서스의 그 부드러운 주행 느낌,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러면서 스포츠를 바꾸면 이 스포츠랑 코르사를 사실 제일 이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는 뭔 차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간단하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보통 이런 이탈리아 브랜드들은 그 스포츠 플러스가 거의 없고 코르사가 있어요. 페라리도 스포츠 모드가 그냥 노멀 모드고 여기서 레이싱이나 뭐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기본 베이스가 스포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마세라티 역시도 이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약간 감성적인 부분들 있죠. 배기음도 그렇고 조금 더 차 움직임이 너프하게 뭐 되게 빡센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스포츠 모드에서 달리고 있구나 라는 그런 감성을 느끼려면 스포츠 모드로 두면 됩니다. 근데 스포츠 모드 하면 이 댐핑이라든지 이 서스펜션의 그 감도가 되게 딱딱해져요. 그러니까 확실히 차가 이렇게 바뀌는구나. 레이싱카들 타보면 그냥 도로의 노면에 돌 하나 있어도 그 돌을 밟고 지나갈 때 내가 돌 밟고 지나가는구나, 이걸 느낄 수 있게 그 전달력이 확 오거든요. 근데 지금 이 트로페오 그레칼레도 지금 스포츠 모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전달력이 좋게 얘기하면은 되게 좋고 나쁘게 얘기하면 되게 하드한 편이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코르사로 바꾸면, 코르사는 이제 하드 모드거든요. 그러면 엉덩이가 울리는데요. 사실 마세라티가 레이싱 쪽에서의 그 기술력이나 경험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뭐 지금 하면은 뭐 하프니 뭐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주행에 관련된 레이싱 모드 이런 것들이 이 마세라티가 되게 재미난 브랜드예요. 지금 뭐 코르사로 바꿨을 때 이 악셀이 아까처럼 컴포트는 약간 반응이 부드럽게 됐다 그랬지만 지금 어때요? 반응이 바로바로 튀어나가게 바뀌죠. 이런 것들이 내가 진짜 모드를 바꿔서 달리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고, 지금 코르사에서 방지턱을 지나서 악셀을 걸면 이런 배기 사운드, 그 다음에 도심에서 이 트로페오의 모든 매력을 보여주기 이제 한계가 있어요. 지금 퇴근 시간이고 길이 막혀서 못 보여드리는데, 얘가 한 4000rpm에서 5000rpm 넘어서 변속되기 직전 있죠. 변속되기 직전에 배기음이 한번 더 바뀝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소리가 들리셨나요? 이게 지금 도심의 퇴근 시간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제대로 못 달렸는데, 이런 식으로 약간 극한의 변속되는 느낌? 그러니까 이 차가 단순히 평범하게 타는 차가 아니라 극한의 레이싱의 감성을 가지고 있는 차라는 거를 주행을 해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마칸이 진짜 전기차로 바뀌면서 고성능 내연기관은 이제 얘밖에 안 남았어요. 이 차의 경쟁 상대가 지금 솔직한 얘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독보적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트레칼레가 진짜 찐 마세라티의 느낌이 나는 거죠. GT나 모데나는 약간 좀 아쉽다. 지금 보면은 퇴근 시간 걸려가지고 차가 지금 못 가죠. 이런 상황에 달리지 못한 게 좀 한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컴팩트 SUV지만 고성능이고 하이엔드에 들어가 있을 법한 엔진과 미션의 조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진짜 재미나게 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억 6천이라는 금액이 비쌀 수 있지만 이 차의 조합을 놓고 이 성능을 생각한다면 절대 비싼 게 아니거든요. 조금 언밸런스한 느낌이 있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게 승차감이 편하다고 했지만 시트가 편하지 않다 보니까 타고 있으면 되게 딱딱합니다. 그래도 이런 구성의 차를 지금 만나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도로에 많지 않잖아요. 희소성까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이 마세라티를 살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또 댓글에 보면은 또 뭐 안 좋은 말씀 하시는 분들 수두룩 빽빽 할 거라고 벌써부터 생각을 하는데, 진짜 솔직한 얘기로 이 금액대의 차를 사려고 하는 분들의 시선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가격만 놓고 뭐 1억 6천에 이제 마세라티는 뭐 끝났다 했지만, 그 마세라티 산 사람들은 진짜 그 썩어 빠진 뭐 몇십 년 된 그 중고차 마세라티고 얘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지가 고착이 되어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 그레칼레 트로페오는 저는 개인적으로 다양한 차들을 만나고 다양한 차들을 평가하고 다양한 차들에 대한 경험을 제가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이 차는 나가서 얘기하죠. 평가는요, 바라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기는 한데, 진짜 오히려 경쟁자들이 알아서 사라져 주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독보적인 모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2.0의 그 GT나 모데나는 좀 아쉽지만, 이 트로페오는
성능이나 이 차의 이게 성향을 생각하면 절대 깔 수가 없는 차거든요. 아, 깔 수 있는 거는 진짜 중고가 정도 깔 수 있지만 요즘에 또 중고가 방어까지 또 잘 안 팔려가지고 모르겠다. 뭔 소리 하는 거지. 그만할게요. 예.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 찍을 때 좀 참고 좀 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할게요. 들어보겠습니다. 알파 브라보의 QI2 맥세이프 거치대, 요거 우리 우파몰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맥세이프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무선으로 붙고요. 게다가 15W의 급속 충전기예요. 그리고 이거 아마 무선 충전기 사용하셨던 분들은 다들 알 텐데 이게 발열이 생겨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열이 금방 받으면 충전 속도가 진짜 빨리 떨어집니다. 근데 지금 얘는 냉각 소자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발열을 굉장히 잘 잡아요. 그래서 충전 속도가 떨어지는 단점도 없고요. 이게 지금 앰비언트 무드등 색깔을 내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지금 좀 무지개로 해놨는데 뭐 이 실내 앰비언트와 잘 어울리는 색깔을 조절해가지고 맞출 수도 있고, 앰비언트 거치대랑 시거잭이랑 같이 사용하면 색깔까지도 예뻐. 디자인은 뭐 나무랄 것도 없어. 충전 속도랑 자성까지 기본기까지 충실한 알파 브라보의 QI2 거치대, 늦지 않기 전에 우파몰로